안녕하세요. 차트주입니다. 이번에도 차주 증시 전망과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8,000을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 저항대에 이렇게 다다를수록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검은 선, 여기 선에 다다를 때마다 조정이 한 번쯤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것을 찍고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월 달도 이때 저항의 근처에 가서 악재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한 달 이상 했다가 올라가고, 그때는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한번 이렇게 크게 저항대에 크게 부딪힐 때마다 악재가 터지면서 조정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도 비슷한 조짐이 좀 보여서 7,000피를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8,000피가 바로 갔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용수철처럼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크게 상승한 만큼 다시 또 회귀하려는 그런 주식 시장의 성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기 저항대를 한번 두 번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을 한 요인들을 봤을 때 해결될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지지는 7384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갈지, 한번 밑으로 이렇게 더 빠져서 더 내려갈지, 개인적인 생각엔 여기 갭이 이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까지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증시 하락을 하게 된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죠. 가장 큰 거는 증시가 하락하기 전에 그 PPI가 상당히 높은 것이 관찰이 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증시에 살짝 충격을 주면서 시장에서 위험을 예고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국채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의 트리거를 발생하게 되었는데, 제조업체가 다루는 물건에 대한 가격치가 높아지면 결국엔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이 올라갈 우려가 있어서 이에 따른 우려가 상당히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때릴수록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받았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을 좀 우려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아직 제대로 종전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국내에는 파업 이슈들이 있죠. 중공업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삼성전자 등 여러 기업들이 이런 파업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난주에 증시가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위로 확 치고 올라왔다는 소식에 가장 크게 증시가 밀릴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 30년 채권 수익률도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이게 채권 수익률은 우리가 만약에 30년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이에 따른 가격에 대한 이자율이 보장을 받는데, 지금 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왜 주식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게 대표적인 공식인데, 이 PEB라는 것은 현재 가치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금 흐름이고, R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를 말합니다. 할인율을 말하고, N은 기간이에요. 그 말은 금리가 여기 밑에 값이 높아질수록 여기 현재 가치는 떨어지겠죠.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식의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기업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들어서 주식보다는 채권의 더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미래 성장 기대가 큰 기업일수록 할인율 상승 충격은 좀 더 크게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므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채권 수익률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올라가면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국채 금리들이 미리 선 반영을 하는 거죠. 30년 채권 수익률이 5%대는 엄청나게 큰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부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좀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쪽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객관성이 좀 탁월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런 우려 차원들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이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 시장이 제대로 흘러가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주에는 여기서 지지받는 것은 당연히 좀 뚫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6,940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냥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매수하면은 실망감이 더 크지만, 끝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보다 좀 덜 떨어진다면 좀 안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주식 비중을 좀 이전에 좀 줄여놨었는데 이제 좀 다시 좀 채우려고 계획을 하신 분들이라면 6,94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좀 보고, 여기서 1차, 여기서 좀 1차입니다. 여기서 뭐 더 떨어진다면 뭐 6,3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지지. 저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어디서 지지받고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시나리오를 펼쳐놔야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둬야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길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이 여전히 100불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여전히 100불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좀 내려와야 이게 좀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전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된다는 기대감으로 좀 하락했었던 것도 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블러핑이었고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었던 찰나에 미국이 중국을 만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이 그들만의 협상이 원활하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미국이 고집 부려서 중국을 견제할 만한 명분이 좀 사라지고 미국에서는 히토류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쟁 무기를 많이 사용해서 히토류가 좀 많이 필요한데 무기에 많은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전자기기 그리고 전자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에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시장이 일단 반영을 하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이 꽉 차서 이제 좀 더 하락할 것이 아니냐 팔아서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급 기대감도 약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주에 국민성장펀드가 개설이 되는데 코스피가 좀 더 집중됐다면 코스닥 쪽도 어느 정도 좀 수급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노조가 여전히 이렇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시면 카카오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좀 노조 이슈가 좀 많아요. 삼성 노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파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증시 상승을 좀 제한시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고점 25만 1,500원 여기까지는 일단 하락한 것은 불가피하고요. 여기 22만 8,5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22만 8,500원까지 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좀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모아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갭이 벌어졌죠. 갭은 대부분 메운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까지 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좀 하락하고 16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간다면 여기 갭 부분이 있잖아요. 갭 부분까지 메우려고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워낙 지금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면은 SK하이닉스는 반사수혜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여기까지 하락하던가 여기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아무튼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차주에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랑 미국의 30년 국채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고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가 더 올라간다면 주식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려는 외국인 자금을 크게 운영을 하는 운영사들이 이런 국채 수익률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면서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한다는 것을 좀 예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락한다면 또 여기까지도 하락하지 않을까. 일단 여기 1070bp 혹은 여기 뭐 1050까지 하락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좀 더 기회인데 사실 여기 하락보다 코스피가 하락을 하는 걸 잡는 것이 좀 더 장기 상승률에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은 개별 종목 중에서 좀 바이오에 수급이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삼천단 제약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알지노믹스 등 여러 가지 좀 바이오들의 제대로 된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죽어서 이 부분이 좀 이슈들이 좀 해결돼야 지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명분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외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이란과 빨리 종전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시키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면서 미국 국채 수율을 낮추고 국제 수율이 낮춰져야 안정적으로 되면서 미국이 또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완만해져야 우리나라 기업이 좀 반사 수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쯤에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 자금들을 좀 뺐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과 섹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지역화폐 이슈로서 부각을 받은 코나이를 보시면 6월 3일날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 때 그 지역화폐가 2.5조를 발행한다는 이슈 때문에 코나이가 이렇게 불기둥을 만들었는데 지수가 6% 이상 하락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는 애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나이를 보시면 그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꽉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면서 다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좀 더 실리면서 이전에 이렇게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했었던 애들은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차주에 이 친구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신청에 따른 기대치도 좀 갖고 있어요. 지역화폐 쪽에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나이가 그에 따른 기대치를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고 개인적으로 여기
여기 구간을 좀 돌파해서 가지 않을까. 여기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치로 지역화폐 관련된 대장주로서 올랐지만 이번에는 정원호 이벤트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이 최근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업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쪽에 좀 봐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외국인이 좀 빠져나간 것이 있는데 아직 좀 살아있는 애들을 좀 추려봤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좀 가장 강세였던 친구가 두산 로보틱스고, 두산 로보틱스는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어요.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가장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이때 거래량, 여기 돌파해서 올라갈 때의 거래량보다 지금 여기 거래량이 훨씬 높죠. 그 말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받쳐주면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박스권의 상단을 한 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차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면 여기 저항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12만 2천 원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고,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잡고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다시 또 들어왔고, 금융투자는 개인의 ETF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파업 이슈가 계속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파업 이슈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될수록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그런 비용 줄이기를 앞세우면서 로봇, 그리고 결국에 AI가 꿈꾸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가 이상향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야 할 산업군의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대주주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화 자동화 공정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그에 따른 기대치로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받쳐주면서 다시 또 신고가 경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일목균형 기준선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 기준선에서 노는 애들을 갖고 노는 게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만약에 기준선, 이 남색깔 있잖아요, 일목균형 기준선을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아요. 이때 축소를 했으면 이만큼의 손실을 벌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일목균형 기준선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접근을 해도 이만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일목균형 기준선에 살아있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 이런 애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림 로봇은 원래 이 친구도 원래 이 정도 좀 되었었는데 한번 템백을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내려왔어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았던 애가 어느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대를 유지 중에 있고, 이때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행보하고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행보하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일목균형 기준선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60일선 위에서 일단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고 이동평균선들을 수렴하고 있죠. 이동평균선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 세력이 단가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통일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는 것은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좀 더 강한 거죠. 내리려고 가격을 통합시키지 않아요. 내릴 때는 언제냐, 위에 있을 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평선을 수렴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번 내리고 올릴지언정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에 격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틀 팔다가 다시 또 들어왔으니까 이 친구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G도 이 친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모터 관련주면서 정밀 감속기에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기업이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었던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고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 친구도 다시 60일선 위에서 놀고 있죠. 일목균형 위에서 놀고 있고, 조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한번 찍고 올라가고 계속 컨트롤하면서 결국엔 외국인이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도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서 둘이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개미들을 털고 다시 올라갈지 이 부분을 차주에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 기준선 위로 올랐지만 아직 60일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했죠. 유진로봇도 어느 정도 이평선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간다면 얘도 다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에 의해서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해보았으니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온 애들은 몇 없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적자고, 프림 로봇도 좀 적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친구들을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그것이 매년 증가 추이에 있는 종목들을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이렇게 단순히 내러티브로서 움직이는, 그냥 기대치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 스윙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면서 밑에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K뷰티라고 하는 보톡스, 미용기기, 화장품 쪽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죠.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휴젤인데, 휴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최근에 한 달간 순매수 비율이 높습니다. 5월 8일 날 거래량이 훅 들어오면서 241선을 돌파하려고 했고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서 여기 구간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휴젤은 그 미국의 직판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어서 연매출이 5천억 이상
이상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휴젤의 실적을 보시면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영업이익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3년 이상 이렇게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 추이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친구가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메디컬이라고 있는데 동방메디컬도 여기 보시면은 2025년 그러니까 작년 6월 대비해서 쭉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애들은 60일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돌파를 할 때 그리고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됩니다. 이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하락하면은 의미가 없고 여기는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래량 실린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해서 쭉 하락을 했고 이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 거래량 대비 500% 이상 이렇게 상승했죠. 마침 동방메디컬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 재료가 ECM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요새 이쪽이 좀 핫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으로부터 뭐 ECM 스킨 부스터 공급을 받아서 국내 판매 유통을 맡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치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좀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일단 꾸준히 매수세에 있고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3일선과 5일선 여기 위에서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고 일단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얘가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갈지 한번 이렇게 이탈시켜서 여기 부근까지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올라갈지 이건 차주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은 100만원대 이상이었던 황제주였습니다. 전에 저도 코로나 시절에 한번 매매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원래 170만원까지 갔었던 엄청난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하락했어요. APR이 성장하기 전에 이 상품 쪽에 그 KBT 쪽의 탑은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했던 이유로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60일선 그리고 120일선 위로 올랐죠. 그 계기가 적자 전환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업이익에 감소를 해서 작년에만 해도 적자 전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PBR이 낮아요. 원래 벌어들였던 현금 플로어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기존에 쌓아둔 자산이 많은 회사인데 분기순이익이 작년에 적자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기대치가 여태까지 계속 반영되었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원택 같은 경우는 물리지오 앞세워서 홈뷰티 시장을 진출했고 750억 투자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치로서 홈뷰티 디바이스와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 것에 따른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기대치로 한번 이렇게 붕 들어오면서 당시 시가총액이 7천억밖에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일단 1,000억 이상 발생을 했고 붕 뛰었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480일선에서 지지받고 지난주에 지지받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정도 하고 끝낼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한번 터는 척해서 했지만 다시 지지받고 차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다시 이렇게 증가 추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소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메딕톡스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실적이 다시 일단 증가 추이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 기대치가 가장 좀 큰 섹터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K뷰티 쪽인데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삼양식품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고 주말이 오늘에도 불닭 신화는 이제 시작이고 삼양식품 해외 수요 폭증에 글로벌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35%, 영업이 32% 증가했고 수출 비중이 80% 돌파하면서 글로벌 판매 확대에 따른 기대치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기대치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해서 들어왔죠. 외국인이 전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보시면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히 들어온 상황입니다. 투신도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삼양식품 기업에 대한 그 가치관과 경영 철학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기업은 국내의 판가가 낮고 해외 판가가 높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핸드폰이나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내의 판매가가 높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호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의 판매 단가를 동결시키면서 해외 판매 단가를 높여서 한국에서 부족한 이윤을 해외에서 창출시키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인플레이션의 가중을 적게 시키게 하면서 해외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영 철학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기업이고 그 기업이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400억이었는데 이게 거의 그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또 절반 이상 상승을 했고 올해 또한 4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전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단순히 PBR만 봐서는 높아 보이겠지만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PR로 봐야 됩니다. PR이 끊임없이 줄어들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삼양식품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양식품이 잘 나가면 거기에 따른 뭐 소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불닭볶음면 소스 삼양 불닭볶음면 분말 액상 소스 제조업체인데 당연히 삼양식품이 잘 나가면 이 친구도 다시 잘 나가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좋고요. 이 친구 보시면 60일선을 다시 돌파했고 일목균형 기준선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눌린다면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여기 480일선 2년째
이동평균선에서 여기 근처에서 머무른다면 다시 줍줍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당연히 같이 실적이 증가 추이에 있는 상황이고 PBR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PAR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S&D도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MSC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삼양식품 이런 기대치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삼양식품은 목표주가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SC 인공색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과 천연 소재를 제조해서 불닭볶음면이 잘 나갈수록 MSC도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K라면이 잘 나가니 생산을 확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이에 따른 캐파를 증가시켜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소재 색조가 점점 확대된다는 기대치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식품 산업 전반에 고부가 가치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와 기술 경쟁력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찍 주가는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기업에 대한 기대치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PER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PBR도 낮아요. 순자산 가치랑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날 600% 이상 상승을 했으면서 거래대금도 적지 않게 20억 이상이 들어왔죠. 시가총액이 1,300억이라서 좀 작기 때문에 시세 상승도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삼양식품이 잘 나가면 이 친구도 같이 잘 나가니까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그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는 건데 스페이스X의 상장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6월 12일이죠.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따른 기대치가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HVM도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소속돼 있고요. 여기 관련주들 다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스피어 빼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기업들입니다. HVM도 보시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페이스X IPO 기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61선 위에 있고 일목균형 기준에서 위에서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를 하면서 HVM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실적이 증가추이에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으면서 올해는 2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절반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8년도에는 또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PBR을 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 기업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HVM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에 따른 수급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런 재료가 등장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업의 스틸 지주도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서 친구도 여전히 횡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주가라는 것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인데 거의 미동 없이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던지면 죽어서 올리고 누군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주가를 눌리고 뭔가를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재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재료 모멘텀이 여기 이렇게 기사가 뜨는 것을 좀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일단은 것을 확인하면서 외국인이 계속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보시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일단 PBR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영업이익이 증가추이에 있다. 이 부분도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것도 기업을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어는 과거에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한다는 이슈만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상승했어요. 엄청나게 상승했고 지금 이 친구도 횡보를 하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살짝 이탈을 했는데 차주에 이 부분을 다시 올라설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도 원래 엄청 이렇게 시세상승이 좋았는데 이 상태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스페이스X IPO가 정해졌고 아직 한 달이라는 기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주의 그 기대치가 어떻게 반영할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맥도 공급한다는 이슈로 일단 스페이스X에 묶인 이력이 있는데 이 친구도 여전히 살아있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고 투신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가격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도 실적이 증가추이에 있어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부터는 당기순이익도 같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증가추이에 있습니다. PBR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업종에 대비해서 PR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한데 성장을 하면은 PR은 당연히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비싸 보이겠지만 IPO에 따른 재료에 대한 기대치로서는 아직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가 그 코스닥에서 좀 많이 약세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바이오 중에서 좀 더 소극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재료적인 이슈로서 살아있는 종목을 세 가지를 뽑자면 일단 한미약품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실적도 받쳐주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적자가 계속 지속되지만 얘는 기대치로서 가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벤티지 랩도 수급적인 부분 얘도 241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훅 빠지면서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481선인데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서 횡보 중에 있다라는 거 아직 재료를 좀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벤티지 랩 그리고 올릭스 한미약품은 수급이
받쳐주면서 재료가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개별 재료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실적 장세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적이 발표되고 어느 정도 그런 재료 소멸이 있잖아요.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러면은 일단 내러티브한 이런 종목 쪽에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내러티브, 실적보다는 기대치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빈집털이로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건설 쪽 DLENC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친구 보시면은 PBR이 여전히 1배 미만이고요. 여전히 PER도 10배 미만입니다. 그 와중에 실적이 성장 추세에 있고 DLENC는 원전 새로운 신규 테마도 가미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제 생각에는 6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이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과 원전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얘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지만 PBR이 0.57배 정도 수준이에요. 선행 PER은 10배 미만이고 이 친구도 계속 증가 추이에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도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서지 않을까. 그래서 DLENC랑 GS건설 두 가지를 갖고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그리고 이란이 종전을 할 경우에 재건에 대한 이슈도 함께 갖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당분간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는 좀 덜하지만 여전히 해외 수주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조선 쪽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석 달 만에 백척 수주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상승을 했어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전쟁 후 에너지 조달처 다변화로 돼서 LNG선이 발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쪽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두 가지를 토픽으로 뽑아왔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도 미국의 원유를 산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원유를 산다고 계약을 좀 맺은 상황이죠.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여기서 중동 쪽에서 배를 타고서 여기서 원유를 이렇게 갖고 왔었다면 최근에는 LNG선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결국엔 LNG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 쪽 이런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부각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기대치로 외국인들이 이미 선취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요소가 정말 좋고 외국인도 최근에 하나붙은 상황이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면서 이 친구들 보시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실적 증가 추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모멘텀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기를 식히고자 가격 조정이 좀 있으면서 좀 내려오면은 다시 또 매수를 하면서 끌고 모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갈 동안 다른 섹터를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JYP도 실적이 잘 나와서 고개를 들었는데 아직 제대로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주에 돌파해서 안착할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480일선 맞고 하락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지 무리하게 그리고 급하게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있게 보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10년물 국제금리가 좀 내려가는 것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높은 상황이 있어서 부분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고, 좀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되고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아직 제 블로그 들어오지 않으신 분은 한번 들어와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매매일지 올리는 것보다는 시장 뷰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제 의견을 이렇게 적었는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외국인이 파생으로서 좀 많은 손실을 좀 입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인데 그에 따른 보복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밀어버린 것도 있는데, 외국인이 지난 그 4월까지만 해도 그 순매수 추이가 좀 높았던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여기 이게 4월이거든요. 4월에 일단 노랑 색깔이 외국인의 그 선물 순매수 추이인데, 보시면 3월 말부터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지수 상방에 좀 베팅을 했다가 이게 5월이거든요. 5월부터 일단 순매도를 계속하는 상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살짝 이렇게 매수를 한 건데 이것은 과매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계적으로 일단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이 일단 순매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 이렇게 줄여가고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누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플러스로 보이지만 이게 보시면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얘가 다시 그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꾸준히 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상승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랑 그 삼성전자의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생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우리가 외국인의 자금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들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수가
그 상방으로 더 가는데 하방에 베팅을 해서 손실이 있었던 거고, 그걸 좀 만회하려고 다시 또 어떻게든 시장을 좀 흔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 추이로 좀 넘어가는 추이를 우리가 계속 다시 살펴보시면서 차주를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톱 해보셔서 바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세상에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100%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린 종목을 맹신하셔서 뭐 비중을 뭐 풀베팅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일단 차주에 어느 정도 좀 내려올지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가 4월 말부터 5월 초에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현금 확보를 하셨던 그분들에게는 기회인 겁니다. 결국엔 그 현금이 있어야 이 고점 부근에서 당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현금을 투입시키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아무튼 차주에는 좀 보수적이면서 시장을 좀 이제 유연하게 보고, 이게 차주의 엔비디아의 그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다시 시장이 어떻게 살아날지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 젠슨왕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차주에도 꼭 성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